대장동 50억 클럽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를 해서 뒷말이 많습니다. 3년 수사했어요. 그런데 아니 뭐 변호사법 위반했냐 안 했냐도 뭐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3년 수사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할 거면 수사한 거 맞냐? 이런 얘기 당연 나올 법하죠. 왜냐?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재판거래 의혹이잖아요. 이른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3심 무죄 판결 과정에서 김만배 씨 등의 로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로서 밝혀낼 것을 양쪽 모두 다 기대했을 텐데 전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3년간 수사해서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만 변호사 업무를 봤다. 변호사법 위반. 이건 검찰이 안 하는 겁니까?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일부러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저간의 속 사정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박상수 변호사님. 글쎄요, 진짜 좀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왜냐하면 변호사법 위반 저 부분은 처음 이 사안이 불거질 때부터 그냥 논의된 아주 그냥 초보적인 혐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혐의고. 검찰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다 될 그렇죠. 걸. 네, 그러니까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 그러고 나서 고분료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법률 사무의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들은 반드시 변호사 등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을 건 건데 이거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재판이 진행되고 해봐야 되겠지만 형량도 그렇게 높게 나올 혐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50억 클럽이라는 것의 가장 큰 좀 어찌 보면 핵심적인 요소는 과연 재판 거래가 있었느냐 여부인 건데 네. 네, 이 부분을 기소를 할 정도까지 입증을 못 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가장 어려운 게 수뢰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그 대가 관계, 대가성을 입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이 수사 역량을 좀 더 기울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재판도 진행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한다면 검찰에서 충분히 또 더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한 언론은 검찰이 이번 기소를 두고 변죽 기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변죽 기소, 변죽만 울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왜 빠졌는지 그 부분 함께 살펴보시죠. 퇴임 전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무죄 판결 주도 혐의. 법조계에서는 흉내만 낸 기소다. 이번 검찰 기소 비판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수사했으면 재판거래 의혹도 기소든 불기소든 그렇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기소든 불기소든.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것이다 라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주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거론됐던 50억 클럽의 인사들이 많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 대선배인 박영수 전 특검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사를 하려면 다 이 사람 저 사람 빠짐없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혹시 박영수 전 특검 부분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기 부담스러워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성의 없이 수사하는 건 아니냐. 일각에선 세간의 의혹도 제기됐어요. 진위 여부는 뭐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변죽 기소다라는 지적이 오늘 언론에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도 이게 3년 됐다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벌써 3년이나? 그런데 이제 3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할 것. 뭘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건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은 그 당시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상고심을 앞두고
8차례나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때 김만배 씨 해명이 더 논란이었는데 권순일 이름만 대고 이발하러 갔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그리고 또 형식적이지 않은 해명을 했었어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예, 어떻게 대법원에 이름 대고 이발하러 갑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거의 뭐 약식 기소나 마찬가지죠. 그런 기소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은 저 혐의 재판관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자 이제 수사 끝냈다. 더 이상 혐의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불기소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멘트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 계속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3년을 했는데 이제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증거 인멸을 한다면 이미 했을 거고요. 뭐 하려면 이미 끝난 상황인데 이제 와서 검찰의 수사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그 혐의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아주 미지근합니다. 예. 지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1심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냥 수사 중인 겁니다. 그냥 지금 3년째 여전히 수사 중이다가 지금 되고 있고 현재 저 화면도 나옵니다만은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 중이고 1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었죠. 박영수 전 특검이 1심 재판 중이고 그리고 이제 권순일 지금 불구속 기소, 홍모 씨는 이제 이른바 언론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돈을 빌렸는데 50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안 낸 것만 이자 1,100만 안 낸 것으로만 지금 기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수남, 최재경 전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선배들이죠. 검사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는 대체 뭔가 하는 의혹 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검찰의 현실입니다. 이번 기소는 여야에서 모두 다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게 뭐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좀 전 화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또 검찰 관련 전 검찰총장하고 민정수석 검찰 출신들은 또 서면 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 식구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만하죠. 예. 더군다나 3년이면요. 요즘에 군대 2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 3년을 시쳇말로 탈탈 털었는데 변호사법 위반? 그러니까 장난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장난하냐 지금? 예,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야당 탄압용 기획 조작 수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래요. 뭐 기소든 뭐 사건 종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도 재판거래건도 더 수사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엉거주춤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3년의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 변호사법 위반을 딱 내놓고 나서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수사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요, 검찰이 수사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건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하는 대화 녹취가 언론 보도로도 공개된 바 있었거든요. 유력 법조인 등에게 50억 원은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거론됐던 사람들이 이 화천대유와 각색으로 이 금전 거래를 맺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의 재판에 무죄 재판에 대법원 무죄 취지 재판에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주도 역할을 했었던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서 취업했던 상황까지 확인된 부분 기소든 불기소든 검찰이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인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뭐냐라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춘 부장님. 맞습니다. 아까 김정은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3년이나 지났죠. 3년 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지금 파리올림픽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전 포인트는 기소 불기소를 안 낸 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마지막 2명은 서면 조사만 하고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전 검찰총장의 전 청와대 네. 뭐 민정수석에 뭔가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 법조계가 똑같은 이 검찰 출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검찰 출신 인사라 하더라도 뭔가 명확한 그 결론을 내야 사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뭐 황제 수사 논란이 있기 전에 전 그 이전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황제 수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 민정수석 출신
출신, 검사 출신의 역시나 이번 이 대장동 클럽에 대한 이 수사나 이런 것들 기소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검찰은 역시 검찰을 못 건드리는구나. 뭔가 자기들끼리 봐주기를 하는구나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수사하겠다,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또 지켜보겠다는 것 같아요.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움직이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더 수사할 내용이 없거든요.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이 한참 지났는데도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건지 국민들 앞에 좀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박상수 변호사님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제기됐던 국민적인 의혹은 상당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네, 만약에 3심에서도 동일한 유죄가 통상 관례대로 2심 유죄면 3심도 유죄다라는 관례대로 나왔다면 맞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의 인생은 거기서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대권도 출마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모습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정치인의 인생은 정치적 인생은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구사일생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도 이게 맞느냐라는 논란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죄 판결 직전에 김만배 씨가 8번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8번. 맞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 취업. 국민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죄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권순일 앞에 그 그림자를 드리웠고 화천대유 고문으로까지 가는 그 과정, 변호사로도 등록하지 않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검찰은 뭐 했냐는 겁니다. 3년 동안.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진짜 정말 조금 검찰에서 만약에 진짜 수사가 미진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에 진짜 성치훈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이것은 또 정치적인 것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3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뭐라도 지금 결론이 나오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또 곽상도 그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도 또 지금 그런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법률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수뢰죄라는 이 부분이 정말 대가성 입증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군요.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 뭐 포괄적 수뢰라든가 뭐 경제 공동체라든가 굉장히 그 독특한 법적 개념들이 개발돼서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괄적 대가 관계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입장에서 이 수뢰죄와 관련돼서 이 처벌 규정의 허들을 좀 입증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입법적으로도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이제 낮춘 게 부정청탁금지법이긴 해요. 김영란법이 사실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좀 낮춰준 거긴 한데 그런 점에서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변호사법 위반 하나로만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최소한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피해가기 어려운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